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 분야 도서입니다. 책 제목은 경제 사상사 여행이고요. 저자로는 민경국 교수님이십니다. 책의 구성은 각 시대마다 대표했던 경제학자들의 사상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1명의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고요. 또한 이 책은 일반 대중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들이 명확하고 동시에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교양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신다면 적지 않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사회는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념 탑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 원칙들을 이 책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들을 보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와 기업들의 독점 및 이윤 추구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크게 사회주의, 간섭주의, 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경제학의 기원은 자유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등장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금 자유주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라는 같은 문제를 두고서 매번 경제학의 사상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란 자유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접근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접근법과 집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은 서로 상반되는 경제 체제를 불러오는데요.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에는 자유주의 체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집단을 중시하는 자유에는 사회주의 및 간섭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인 자유주의 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이라는 한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기에 각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개인의 권리에는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이란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적 소유권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적 소유권이 있기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참여와 이윤 추구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형성된 시장 안에서는 상호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교환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지켜야 할 질서인 상도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시장 경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생적 질서로 번영을 노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생적 질서라는 말은 핵심 그 자체입니다. 자생적 질서는 상도덕, 관습 등 상호 간의 존중이 물론 포함되지만 더 넓게는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독점, 불평등의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있습니다. 즉,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국가의 역할은 개인을 보호하고 자유를 토대로 법 집행의 최소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가서는 정부란 독점과 같은 사적 권력의 이익 집단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 철저히 구속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많은 기대와 함께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극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외치며 전 세계는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사회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주의가 개인으로부터 출발이라면 사회주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집단을 위한 분배와 공리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와 공리주의의 실현은 국가를 토대로 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국가 개입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의 길이요,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모델로 세워 개인보다는 집단 의식을 앞세운 채 각종 사회 규제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가 있죠. 그는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보면서 자본과 노동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적이라 규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에서 간섭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를 옹호하지만 사회주의는 비판을 하거든요. 더 정확히는 시장만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제학자 케인스 아시죠? 케인스는 경제 불황이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 했었죠. 그래서 국가의 적극 개입으로 통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케인스의 사상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결국 대공황을 가져왔고요.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케인스의 이론은 끝을 맺고 맙니다. 일각의 견해로는 간섭주의 역시 정부를 비대하게 만들기에 자칫 사회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자유주의와 대립적인 사회주의, 간섭주의의 오류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는 독점과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입니다.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패단은 양극화 현상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을 꼬집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의 자생적 질서의 효과를 진정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독점은 정부가 개입함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기에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는 독점과 같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건 잠재적인 경쟁 구도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치 결정으로 경제는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만 없다면 시장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또한 양극화의 불평등 역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 경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가들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경제 각 분야를 번영시킵니다. 물론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져서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주의의 문제는 분배의 탓이라 하는데 과연 그럴까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자본주의 안에서 개인의 탐욕이 제대로 된 분배를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막상 열어봤더니 사회주의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자유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높고 실업은 낮으며 분배도 고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도 어째서 자유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역시 자생적 질서에 있습니다. 경제학자 버나드 맨더빌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인간의 이기심과 악덕으로 세상은 좋아졌다라고 말이죠. 그들의 이기적 마음은 물질 추구 행동을 보였지만 시장의 자생적 질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구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는 동감이라는 것이 있기에 비난받을 짓은 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이 번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이타적 행동, 그리고 존 로크가 말한 인간 안에 주어진 선험적인 자연법의 효력,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은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시장 안에서 자생적인 질서를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주의의 오류는 무엇이냐면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출발한 것과 더불어 인간은 사적 욕심이 아닌 공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전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본과 노동자는 함께할 수 없는 적으로 취급하는데 과연 그럴까?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 축적을 마치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자본과 기업과 경영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자본이 없다면 노동자의 풍요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있어야지 생산수단을 구입할 수 있고 자본 축적이 있어야지 생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는 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노동 가치론이 있습니다. 생산품의 가격은 오로지 노동력과 같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하죠. 생산품의 가격은 노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가치 판단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신호를 보고 사업에 투자할지 안 할지 살피며 창조적 발견을 하는 것이죠.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함에 있어 창출되는 이유는 정당한 것이고 또한 창조적으로 발견함에 받는 대가로 이윤이란 정당한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은 평등한 복지국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복지국가가 꼭 좋은 것일까요? 자유주의 안에서도 선별적인 복지 혜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규제들, 특히 조세 부담이 크다면 시장은 어렵게 되겠지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이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면 일할 욕구가 생길까요? 그리고 세금으로 나간 만큼 자본이 줄어드니 생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 구조를 모르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생산해야 할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번영이라는 말은 무식 그 자체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하버트 스펜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유시장은 진화의 고도 사회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고도로 진화된 사회이자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 거대한 소통체계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번영과 더불어 법, 제도, 교육적인 부분들도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자생적인 시장 안에서는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주장한 상호 간의 불완전한 지식은 채워질 것이고 번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유산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자유주의 경제학의 개념을 탑재하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주의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는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를 소중히 하라 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 변혁은 반드시 후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전체주의 통치로 이어진 것처럼요. 정확한 개념 위에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